자, 이제 우리가 한번 예문을 먼저 좀 보고 한번 마지막 포항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15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이런 설명들이 한번 나와 있어요. 보통 대다수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오답률 보다시피 이제 5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어렵지? 라고 하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야. 현재 보니까 이게 뭐야 했더만 수직선 위에 점 A가 0,2가 있대. 일단 항상 있죠. 좌표, 축, 도형, 함수가 나오면 그려라. 그럼 이렇게 해서 축을 그렸어요. 0,2가 있대요. 여기가 0,2야. 그리고 t가 0과 2 사이인데 그건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원점 O와 직선 y는 2 위에 있는 점이 있어요. 그럼 이게 바로 y는 2라는 직선인 거야. 그런데 p가 t,2래. 아, 이 t라는 값이 여기 있구나 된 거죠. 그러면 이 t가 0과 2 사이인데 현재 원하는 건 이 OP와, 그럼 OP면 어떻게 돼? 원점하고 이걸 연결해 달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럼 OP의 수직 이등분선. 그러면 수직 이등분은 중점을 지날 거고 여기서 수직 관계가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때 이등분선과 Y축과의 교점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때 나는 원하는 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쓱 했을 때 이 넓이를 나는 뭐 할 거야? 바로 FT라고 하자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야. 현재 요것을 FT라고 할 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함수를 뭘로 할 거야 하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FT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FT의 최대값을 가져와 라고 된 거죠. 그러면 이 말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FT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그것에 결국 해당 함수인 FT의 식을 먼저 알아와야 되잖아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함수식을 안 줬으니까 이런 배경을 통해서 FT의 식을 구할 수 있도록 설정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내가 한번 살짝 접근만 해보면 시킨 대 따라가 보니까 이게 0,0이야. 중점 뭐야? 하면은 2분의 t,1인 거야.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하면은 기울기는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t분의 2.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하니까 수직 구조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 그러면 이 직선을 구한다면 y는 1 지날 거고 x는 2분의 t를 지나는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t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 y축과의 교점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x 대신에 0을 넣어보자. x 대신에 0 넣어주면 y-1이란 마이너스 2분의 t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t. 즉 y라는 것은 현재 넘기면 1. 그 다음에 0 넣었으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t. 맞죠? 현재 여기는 1 플러스 4분의 t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써봅시다.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4분의 t제곱이야. 0,1 플러스 4분의 t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하다 보면 얘가 얘보다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0을 넣어보시면요. 여기가 얼마 나오니? 그러면 1 나와요. 1 넣어보시면 얼마 되죠? 그래야 비로소 2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0과 2 사이가 되면 이 값은 절대로 2보다 클 수 없다. 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 얘는 밑에 있다는 얘기구나. 맞아요. 그러면 도형이잖아요. 눈으로 보세요. 요만큼 길이가 얼마일까요? x값 차이니까 t가 나올 거야. 여기 수직일 거야. 그럼 여기는 y값 차이네? yes. 그러면 뭐가 돼? 2에서 빼주세요 하니까 1-4분의 t제곱이 될 거야. 2에서 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원하시는 ft 구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라는 바로 이 함수의 식을 구해와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걸 만들었으면 이제 제한범위 0과 t가 2 사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내용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수직 구조예요. 그러니까 위의 배경을 설정을 정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의 식을 구한다. 라는 게 포커스 1. 알겠습니까? 절대 이 과정을 등한시하지 마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어떤 구조다라는 걸 이해하는 선에서 하시고 실제 문제 풀이는 우리가 본 수업에 들어가서 바로 함수육합 미분적부에서 계속 보게 될 거다. 다만
현재 수직 구조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익혀보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마찬가지지만 fx가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써준다면 x-1의 제곱 2x 플러스 1이야. 자, x가 a보다 같거나 작아, x가 a보다 커 라는 fx의 구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gx가 있는데 여기는 0, 여기는 12의 x-k야 이게 되는 거예요. x가 k보다 같거나 작고 여기는 x가 k보다 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fx와 gx는 무슨 관계인지 하면 대등하더라, 즉 평행구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야? 모르겠는데 이게 되는 거죠. 하나가 주인공이면 한쪽은 조연일 테니까. 그래서 문장을 봤더니 가나를 보는데 항상 순서대로 봐줘. 자, 첫 번째 뭐가 왔어요? 잘 봐요. 함수 fx는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에서 누구 얘기하고 있어? 하면은 fx 얘기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fx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fx는 봐라 이 뜻이에요. 아, 그러면 벌써 느끼는 순간 우리는 알아야 돼요. fx가 조연이구나. 그러면 fx를 먼저 완벽하게 구해주고 그 다음에 gx의 식을 구하겠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러면 참고로 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사실은 왼쪽 변화율과 오른쪽 변화율이 같아야 한다. 왼쪽의 흐름과 오른쪽 흐름이 같아야 한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하나는 상수함수고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던 다항함수 표현법이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하나는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함수를 따라가 보면 밑에 거를 나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여기서 관통하고 이렇게 접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바로 밑에 있는 3차 함수. 여기 위에 있는 것은 나는 0이야 라고 하는 상수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여기 있다? 그러면 작은 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럼 흐름이 어때요? 끊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경계선이 될 수 있는 이 A는 결국 여기 아니면 여기란 얘기인데 만약 A로 잡아주면요. 여기서는 변화율이 왼쪽은 0, 오른쪽은 양수가 되겠죠.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변화율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결국 결론이 누구냐? 라고 한다면 바로 x가 1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을 먼저 구해주세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fx를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나 여기 1인데 여기까지는 상수함수로 오다가 여기서 바로 우리가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리겠다라고 설명하는 게 fx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너 gx는 뭐냐 했더니 저는요 여기 k를 기점으로 말입니다. 0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0 나왔다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직선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라고. 아니 그러면 얘랑 합치겠네? 예. 근데 나에서 뭐라고 했어? 바로 fx가 gx보다 같거나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면은 한 이 정도의 k를 잡아주면 아니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면 될 거 아니냐. 맞아요.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식에서 이렇게 됐을 때 현재 k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럼 k의 최소값이란 게 뭐예요? 나 이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올 거야? 1? 그러면 뚫고 나가잖아요. 여기 아래로 볼록 얘는 직선이니까. 그럼 오면 어디까지 올 수 있어 하면 바로 이렇게 접할 때까지 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fx를 봐봐요. 요 말을 해석해 보면 fx가 같거나 크기 위한 최소값이 뭐냐라고 한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결국 이것은 접선이구나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접선이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림을 상황을 따라가 보면 fx가 이러이러하대. 그러면 그 결과를 따라가 보니 그러려면 gx가 뭐가 되겠구나 라는 해석을 떨어질 수 있죠. 아까 설명했던 수직구조도 마찬가지예요. fx가 뭐뭐 하대요 라고 하면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gx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fx를 토대로 해서 gx를 판단해보자 라고 하는 과정이 바로 두 번째 예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요거 바로 다음 강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7가지 원리 할 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 것도 한번 살짝 보는데, 요번에 거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fx하고 gx가 있는데 두 개가 곱관계야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fx 곱하기 gx가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이에요. 야, 6차 함수인데 두 3차 함수래요. 그러니까 반반 논하 갖는다는 뜻인데, 문제는 뭐냐? gx의 최고차 한계수가 3이래요. 그리고 gx가 x는 2에서 극대값까지일 때 f'0이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조건문은 누구 얘기야? gx로 도배질하고 있어요. 조건문은 gx가 도배질한다고. 근데 구하는 건 fx인 거야. 그러면 gx가 뭐다? 내가 최고차 한계수가 3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차 한계수는 1이잖아. 1x 6승. 그 얘기는 fx가 뭐지? 하면 얘는 3분의 1이야.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이 6개를 어떻게 논하가죠? 했더니 x는 2에서 극대값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극값이죠. 그 뭐예요? 바로 제곱이죠. 아, 그러니까 나는 x-2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제곱을 싹 다 내가 다 먹을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은 건 뭐야? 하나만 갖고 오면 돼. 1차식을. 그럼 x-를 가져올까? x 빼기 3 가져올까? 이제 그걸 알아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죠. 무슨 값? 극대값. 위로볼로.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거야. 만약 여기서 x-1을 가지면 어떨까? 아니면 x 빼기 우리가 알고 있는 3을 가지면 어떨까? 라고 고민해 보자고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1과 2인데 여기서는 1은 뚫고 2에 접하겠죠. 여기는 어떻죠? 하면은 2의 3이 되기 때문에 2에서 접하고 3에서 뚫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다시피 2에서 극대값 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얘가 맞는 거고 얘는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 하나 없애주면 되니까 남은 건 x-1의 제곱 x 빼기 3이구나. 얘가 바로 gx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함수 상태를 미분값을 주고 있다는 게 포인트죠. 그러면 fx를 구했고 gx도 구했네요. 이게 되는 거죠. 그쵸? 잠깐만. 맞죠. gx, fx. 예. gx가 x-2죠. 미안. 살짝 바꿔줄게요. 여기가 잘못됐는데 gx가 x-2의 제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x 빼기 3이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 구했던 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fx가 나머지를 가지면 이렇게 될 거다. 이게 표현하는 거지.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처럼 gx를 먼저 구해주면 따라서 fx가 자연스럽게 구해져.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문대로 따라가서 gx를 싹 빼내자. 그러면 fx가 구해진다. 라는 설명의 문제.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이 우리가 평행구조고 이게 바로 포항관계인데 이 포항관계가 뭔지 선생님이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자, 원래 이제 화면을 띄웠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빔을 불 좀 켜야 되는데 잠시 후에 또 볼 거니까 세 번째 포항관계가 뭔지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포항관계는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다가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로 좀 덧붙여 써주시면 좋겠어요. 문제는 안 적어도 돼요. 포항관계는 뭐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gx는 fx 곱하기 뭐 이렇게 설명되는 거. 아니면 gx가 뭔데? 라고 하면 현재 이런 식으로 x가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fx 아니면 여기 뭐 편하게 하면 여기 fx라고 여기 gx라고 할게요. 그럼 뭐 hx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구조들은 전부 다 포항관계야. 다시 말하면 현재 보면은 여기 보면 단독으로 있죠. 여기 단독으로 있는 애. 얘가 바로 함수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함수의 주인은 누구냐? 함수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하면 바로 gx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냐?
이 문제의 주인공은 누구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때는 요걸 살짝 선생님이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지워준다면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이때는 주인공은 바로 fx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죠. 편하게 말하면 gx는 왕이고요. fx는 쉽게 말하면 신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여러분이 권율 장군, 김종서 장군 많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비유해 보죠.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세종대왕 입장에서는 그 위쪽에 이제 오랑캐들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야. 이게 계속 신경 쓰니까 서서히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이제 어떻게 한번 방책을 논의해 보자. 이러다가 결국 뭐예요? 김종서 장군 들어오시고요. 들어왔죠. 요번에 저 북쪽에 저 오랑캐들 한번 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북벌 정복을 한번 해볼 수 있겠소? 할 때 예, 패요. 그러면 김종서에게 10,000명의 군사를 줄 테니 북벌을 토벌하고 와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영토를 확장하겠죠. 예, 그 영토를 확장한 위대한 인물 누구? 그러면 김종서. 세종대왕 때 그런 인물 찾을 수 있죠. 근데 김종서 장군이 혼자서 판단하고 내가 혼자 군대를 치고 나가겠다가 아니죠. 누가 명령을 내립니까 하면 왕이 내리는 겁니다. 왕이 허락을 해야만, 왕이 명령을 내려야만 신하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때 농사직설, 장영실이 만드는 모든 과학적인 도구들은 전부 다 왕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만들어 봐라. 알았니? 태양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정할 수 없을까? 그렇죠? 치국이 한번 계산해봐. 천문학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준비해봐. 결국 왕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뼈 빠지게 열심히 놀라는 거죠. 만약 세종이 없었다면, 킹 세종이 없었다면 장영실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의 위대한 선구자로서 장영실을 인정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쉽게 해서 양반은 아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함수 gx는 조연의 역할을 합니다. 잘 보세요. 단독 표현입니다. 1번. 나는 단독 표현이다. 난 한쪽 변에 혼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단독 변, 한쪽 변에 혼자 정리가 돼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함수 상태, 역할이 뭐냐 이거 되죠. 역할이 뭐냐 하면은 함수 상태를 제시하는 겁니다. 나는 이걸 할 것이야 하면서 결국 이 함수의 주인은 gx다. 나의 역할은 함수 상태를 제시하겠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명령을 내리면 얘네들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이것의 역할은 뭐야 하면은 함수 gx의 상태 제시를 통해서 상태 제시를 통하여 함수 fx의 상태를 구한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미분값 가져와, 적분값 가져와 하면 모든 명령은 누가 할 거냐면 gx가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한다? fx가 어떤 값이라든지 상태를 얻어낼 수가 있다. 이 되는 거죠.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함수 두 개가 섞여 있다면 무조건 한쪽은 주인공입니다. 그 함수의 주인은 누구?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얻어지는 함수, 이 문제의 실제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은 반대쪽 함수가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문제를 볼 텐데 잘 봐주시고 요거 지금 살짝 일시정지 누른 다음에 캡처를 뜨세요. 아시죠? 프린트 스크린 탁 해서 캡처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고요. 다시 말하면 함수 특강에는 없는데 우리 뒤에 수투에 있는 미분 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학 2에 있는 미분의 문제 중 접선의 방정식에 가면 이 문제가 있다.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이런 설명하고 싶어요. 어디가 바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항관계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y는 gx 위의 점 2, gt 접선의 방정식이 요거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이 얼마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결국 이 설명의 방정식에서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2, g2니까 결국 이 설명은 y-g2는 여기는 x-2의 g'이다. 이거 얻어오시오 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결국 G2와 G2와 G'를 누굴 통해서? 그러면 fx를 통해서 가져가 이 뜻입니다. 그러면 가를 보니까 gx가 뭐야? 했더니 x 3승 곱하기 fx-7이에요. 만약 G2와 G'2가 바로 나온다면 사실은 fx는 필요 없겠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G2가 뭐야 하면 8 곱하기 F2 마이너스 현재 보면 7 되는 거죠. 2를 넣어주면 8 곱하기 F2 마이너스 7 이걸 G2라고 하자. 두 번째 미분해줘 하면 G'X는 3X제곱 곱하기 FX 그 다음에 X 3승 곱하기 F'X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남겨놓고 플러스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하기 이게 되는 거야. 그때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야? G' 이 값 좀 가져와. 그러면 넣어주면 4, 3, 12 곱하기 F2 플러스 8 곱하기 F'이구나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G'이라는 값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G2라는 값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뭐 갖고 와라? F2와 그 다음에 G2 값 얻어와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짝 나를 보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x-2분의 fx 빼기 gx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2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 무슨 값 알아? 하면 x값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가 아니고 이건 연산 문제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내 목표는 gx가 아니고 gx를 통해서 fx 값을 얻는 거예요. 바로 요 값들. 그러면 첫 번째 2를 넣어봤어. 분모가 0 나왔네? 2 넣었어. 그러면 fe-g2가 되면서 이것도 0 돼야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즉 G2하고 F2는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서 G2하고 F2가 같다고? 그러면 뭐 F2라고 바꿔준다면 이건 뭐야 하면 넘겨주면 8 G2에서 쓱 G2 빼니까 7 G2가 7이잖아? 그러면 G2 값은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가 바로 1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얼마? 그러면 1 나온다는 얘기죠. F2는 곧 G2와 같으니까. 야, 그러면 G'2만 구하면 되겠네? Yes.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정리해보면 x-2분의 여기는 fx잖아? 그러면 이 뒤에다가 누구를? 바로 F2를 추가하시고 플러스 다시 한번 F2. 여기서 같은 말로 하면 G2로 써도 상관없죠?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설명해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제 미분을 못 배운 학생도 있으니까 일단 스케치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미분의 정의에서 F'E라고 하는 거고 요거 살짝 부호 바꿔주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GX-G2 그러면 이건 G'이다 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F'E는 G'E equal 2.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 방법이 다 되는데 나 F'E가 뭐다? G'E 플러스 2네 라고 해서 이것을 입력해주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G'E 값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설명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 이 문제는 결국 상대방이 이렇게 두 개의 함수 나올 때 뭘 가지고 뭘 푸는 거지? 라는 걸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이런 표현법을 잘 봐두세요. 앞으로 상태예식 누가 할 거야 하면은 이 문제는 비교적 쉬웠던 거고 실제 난이도가 높은 3점짜리, 4점짜리에서 킬러급 20번, 21번이라든지 아니면 30번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포항관계가 나올 텐데 기본적인 모든 상태 예시는 gx가 할 거고 그에 따라서 fx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는 질문을 자주 던진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문으로서만 활용해 주시고 실제 문제는 수투와 이과는 미적분해서 모든 걸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배웠던 3강에서는 첫 번째 뭐 한다? 3강에서는 이게 함수의 개수가 2개 이상 있는 설정에 대해서 1강과 2강 그 2개로 쪼개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바로 연결해서 4강에서는 바로 그림을 그리는 7가지 정리. 사실은 여기까지 하시면 사실상 수투 혹은 이제 미적분 과정이 끝났다라고 볼 정도로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다음 시간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7가지 경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때까지 완벽하게 복습부터 하시기 바랍니다.